실제 있었던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비즈니스 분쟁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바로 불량 분필 건조기 사건인데요. 한 기업의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아주 골치 아픈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사업을 위해서 정말 큰맘 먹고 비싼 기계를 들여놨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속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. 그럼 어떡하시겠어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네, 바로 그 막막한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한 회사가 있습니다. 모든 건 아주 원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신규 공장 설립 계획에서부터 시작됐죠. 자,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. 구매자인 A사 그리고 판매자인 B사. A사는 인도네시아에 새로 짓는 분필 공장에 필요한 설비를 쫙 공급해야 했고요. 판매자 B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설비 제작을 맡게 된 거죠. 이 둘이 거래한 게 뭐냐? 바로 이 기계입니다.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웨이브 분필 건조기.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해서 전기로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서 분필을 아주 포송포송하게 말려주는 그런 특수 제작 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맞춤 제작 건조기 가격이 얼마였냐? 무려 1억 45만 원입니다. 와, 정말 큰 돈이죠.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래를 건 아주 중대한 투자였을 겁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억 원이 넘는 투자는 희망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제부터 이야기는 고장난 분필 건조기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. 자,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시죠. 2019년 7월에 설치를 마쳤는데 거의 바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. 판매자가 8월, 9월 두 번이나 인도네시아 현지까지 날아가서 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해요. 결국 구매자는 반년도 채 안 돼서 더는 안 되겠다. 계약 해지합시다. 이렇게 통보하게 된 거죠. 아니,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?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. 고온을 버텨야 할 센서는 계속 오작동하고 부품은 부서져 나가고. 근데 제일 심각했던 건 분필판을 옮겨주는 이송 시스템이 그냥 계속 멈춰서는 거였습니다. 이러면 생산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비싼 쇳덩어리가 된 거죠. 2번이나 수리를 시도했지만 기계는 계속 멈춰 있었고 양쪽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. 결국 이 엉망이 된 계약은 기술자들의 손을 떠나서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. 싸움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겁니다. 구매자 A사가 입은 손해는 단순히 기계값 1억 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그들이 판매자에게 이것저것 다 합쳐서 물어내라 하고 청구한 총 손해배상액이 자그마치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. 아니, 1억 7천,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? 당연히 기계값 전액 돌려달라는 거고요. 거기에다가 고장 때문에 들어간 여러 가지 수리비, 또 그것 때문에 추가로 일해했던 직원들 인건비, 그리고 결국 너네 기계 때문에 우리 다른 거 사야 했잖아 하는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시킨 금액이었습니다. 법정 다툼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. 도대체 이 기계 왜 고장난 거야? 당연히 법원도 그 답을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렀죠. 그리고 그 전문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냅니다. 자, 전문가가 기계를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인데요.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. 계약서에는 분필의 수분 함량, 즉 함수율을 0.1%까지 말려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6.2%가 나온 거예요. 무려 62배나 차이가 나죠. 이건 그냥 분필이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성능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. 그리고 그 원인이 그냥 부품 하나가 잘못됐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. 전문가가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기계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. 바로 이게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분필을 제대로 말리려면 최소한 46.76kW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 기계는 18kW의 힘밖에 못 내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경차 엔진을 달아놓고 덤프트럭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. 전문가의 의견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판매자가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만 딱 계산한 거예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물만 딱 꼬집어서 증발시킬 수 있나요?
그 주변의 공기 전체를 뜨겁게 만들어야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. 바로 그 계산을 빼먹은 겁니다. 정말 기본적인 실수였던 거죠. 자, 설계 결함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,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. 이제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, 그리고 그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. 첫째, 법원은 판매자가 기계값으로 받았던 1억 450만 원 전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 기계로는 계약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 거죠.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둘째, 구매자가 그 고장난 이송 시스템을 고치려고 썼던 수리 비용 있죠? 그 중에서 약 1,879만 원, 이것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1억 2,3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,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분명히 구매자는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왜 약 1억 2천만 원만 인정을 받았을까요?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. 법원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거든요. 법원은 손해를 판단할 때 주로 통상손해라는 개념을 씁니다.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. 이런 뜻이에요.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 정도 손해는 발생했겠지 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손해. 보통은 딱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고장난 이송장치를 고친 수리비. 이건 기계 결함의 직접적인 결과니까 통상손해로 인정. 하지만 대체할 다른 건조기를 산 비용은 어떨까요? 법원은 그건 회사의 별개 경영 판단이다 라고 본 겁니다. 계약이 해지돼서 기계값을 돌려받는 이상 새 기계를 사는 비용까지 판매자가 책임질 선에는 아니라는 거죠. 추가 인건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기계 고장 때문에 이 인건비가 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이 사건은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하나의 잘못된 제품이 일으킨 이 엄청난 나비효과, 그 책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법원은 예측 가능한 직접적 손해라는 하나의 선을 그어주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었다면 이 책임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